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19,000개 원심 분리기를 3분의 2가량 줄이고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현재 10,000kg에서 300kg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줄어든 26만 8천 건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28만 5천 건을 밑돈 결과이며 지난 1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결과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일에 나올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달보다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주문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미국의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6% 감소를 역시 웃돌았습니다. 한편 2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수입 감소 탓에 5년 4개월 만에 최저인 35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서 412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었습니다. 2월 무역 적자는 1월 대비 72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감소한 것은 수입 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한 모습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셨죠? 사흘 만의 반등인데요. 하루 전만 해도 일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믿었던 고용 지표마저 악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연일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간밤의 반등은 여러 면에서 반가운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좋아진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키운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앞서 ADP 민간 고용이 20만 명도 채 증가하지 않으면서 아니 고용 지표마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미국 경기는 다시 악화되는 건가? 라는 우려를 키웠었는데 간밤에 나온 주간 단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주일에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면서 안도 랠리를 불러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트리거가 상승 트리거가 됐던 것은 이란의 핵 협상이 전격 타결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지수 반등폭 알아보죠. 다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이런 순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나스닥이 0.1% 정도 반등을 지금 한 모습이고요. 다와 S&P 500은 0.3%가량씩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요. 월가에서는 이제 4월 달로 접어든 가운데 나스닥에 과연 21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현재는 2066선 정도의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폭 정도로만 본다면 앞서 이틀 연속 밀린 그 밀림폭 가운데 바로 하루 전일의 밀림폭을 약간 커버하는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전일의 낙폭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입니다. 유럽도 사실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 여기 뉴스에 일제히 환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독일은 오히려 0.2% 가까이 밀렸고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만 이렇게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간밤까지만 장이 열리고 이번 주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관련해서 오늘 밤은 장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비농업 부문 고용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발표를 그대로 하게 될 텐데요. 이 지표를 보고 가자 확인 심리가 뉴욕과 유럽 증시를 모두 흔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 뉴욕은 소폭 반등했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4월 3일 금요일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과 교수님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한이 연장 또 연장되면서 사실 막판에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었던 이란의 핵 협상이 전격 간밤에 타결이 됐던데요. 합의의 주요 내용, 골자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일에 사실은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제, 길게 끌어왔던 핵 협상이 타결이 됐지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1979년에 그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정권이 몰락하고 후메이니 정권이 들어선 이래 미국과 이란이 이제 사실은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란이 그 서방 국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앞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면요, 사실은 세부 사항은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봐야 알겠지만, 합의한 큰 이제 꼭지로 보자면 일단은 원심 분리기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19,000개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한 6,000개 정도로 이제 감소시켜서 5,000개 정도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1,000개 정도는 이제 지하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이제 그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을 15년 동안 생산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을 아주 급격하게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8.5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kg까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심 분리기가 감축이 되고 이렇게 그 핵심적인 그 핵 개발에 있어서의 물질들의 보유량을 줄이거나 이제 금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제조하겠다고 결심하는 시점에서 이 핵물질, 핵심적인 물질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써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이 결정을 모든 국가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실 공화당이 이제 그 주 멤버인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가 과연 쉽게 될지 통과가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더 강하게 제재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멘에서 아주 내전이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수니파 국가들하고 또 이란이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 시온 쪽하고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여져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수니파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이란이 받아왔던 경제적 제재, 뭐 금융거래라든가 에너지 항만조선 또는 뭐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가 풀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란에서 일어날 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세계 경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들은 그 사실은 원유 사업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이 돼 있고 다른 사업들은 거의 없다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란은 이제 인구가 7,500만 정도 되고요. 경제 순위는 한 19위 정도 돼서 또 중산층도 많고 상대적으로 경제 구조도 이제 농업이라든가 또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이렇게 비교적 중동 국가치고는 고루고루 발전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경제적인 어떤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지고 국제사회 가해 제재가 시작된 지 지금 12년 만에 대화와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오바마 대통령도 뭐 역사적 합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잠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규정을 지금 지은 모습인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그러면 이번 합의문이 나오면 완전히 다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나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럽 연합에 의한 제재는 아마 바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이제 6월 말에 그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합의가 된 합의문이 발표되면 아마 그때 제재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핵 협상 타결로 이란발 원유 생산,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풀리는 측면에서 원유를 이란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면 유가 측면에서는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제 유가 향방은 더 아래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게리콘 골드만삭스 사장이 이제 CNBC하고 인터뷰에서 뭐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겨울이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에서 이제 사실은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고 있고, 또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걸로 보고요. 특히 이란의 원유가 사실은 이제 잠재적인 생산 규모가 352만 배럴 정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경제 제재 때문에 한 100만 배럴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재가 뭐 당장 급하게 풀리지 않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 과잉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가 이제 아무래도 뭐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제조업의 단가를 낮추면서 원유 수입이 크게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미 이 중동 국가들 간의 이런 그 문제, 세계 정세적인 리스크 불확실성 때문에 원유 수입처를 뭐 아프리카나 남미로 많이 또 바꾼 상태여서 오히려 압력이 생각보다 그 유가 하락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한 50불 정도 빠져봐야 43불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당분간 한 이 정도에서 등락할 거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사실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지표가 일제 좋아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지표가 고용마저 안 좋은 게 바로 하루 전의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좋게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무엇보다 강달러가 미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기대를 모았었던 무역 수지 결과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걸로 사실 나타났죠. 적자 폭이 전월, 그러니까 1월 있죠. 1월에 418달러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한 뭐 7억 달러, 8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354억 달러까지 감소해서 1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낮아지고, 또 그다음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고 또 수입이 증가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은 굉장히 이제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역 수지가 감소하면 사실은 이제 1분기 GDP에는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의 그 수출이 감소라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주에 28만 2천 건보다 사실은 시장의 예상은 약간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2만 명이나 감소한 26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9주 만에 최저치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죠. 제조업하고 건설업 이런 업계에서 사실은 성장이 둔화됐음에도 사실은 불구하고 크게 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은 이제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를 미루어서 이렇게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ADP 민간 부문의 고용은 생각만큼 많이 안 늘어났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주 실업자 수는 또 별로 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모두 아울러서 발표를 하는 노동부의 3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바로 오늘 밤 뉴욕 증시 휴장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망치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사실은 한 25만 5천 명 정도 늘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예상치가 그렇게 또 조금 차이도 있고 해서요. 실업률은 5.5%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을 가늠하는 굉장히 사실은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뭐 시장의 예상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오히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고용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사실은 더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만약에, 지표가 나타난다면 아마 뭐, 금리 인상에 상당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시장의 영향은 뭐, 크진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옐런 의장이 물가를 더 고용보다 조금 더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이 상황이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했을 때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제 다시금 시장은 또 고용도 안 좋아 라면서 챙겨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실업률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주의 깊게 챙겨야 되는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당 임금 상승 사실은 고용이 많이 됐냐 적게 됐냐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구매력이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임금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미국의 고용 그 내부적으로 뭐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 이것 두 가지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부분도 투자자들 놓치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연구 멘토입니다. 어제 증시가요. 장막판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승승장구하던 화장품주들이 장 후반에 하한가로 밀어붙이는 등 겁나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서부터 잡아가면요 걱정 없이 좀 하한가를 한번 가더라도 걱정 없이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위에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런 급락 사태가 나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께 자꾸 출연해서 새로운 섹터들을 잡아드리지만 기존 섹터들 많이 올라간 섹터들에서 자꾸 해답을 안 잡아드리는 이유가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는요 어찌됐든 주가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쪽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폭탄 돌리기가 되든 수관 돌리기가 되든 순례를 잡으려고 하죠. 그 순례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S넷과 다섯네트웍스는 오늘 전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시간 오늘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뉴 캔슬 드럭 중국에서 만들어진 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요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철강 가격 최근 포스코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게 조금 여러분들 좀 보고 가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란 핵 협상 문제는 뭐 앞에서도 많이 짚어주셨고요 하니까 요 철광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철광석 가격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멜트다운 레이지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분석가들이 묻고 있죠. 묻고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 지금 과연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철광석 가격이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요. 여기 지금 텅 비어 있는 철광석 광산 시장이 나오죠, 그죠? 이 근로자가 걷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 기사를 쭉 내려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호주에서의 철광석 투매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호주에서 철광석 투매가 나오면서 철광석 가격이 심각한 하락 수준까지 나왔고, 그런데 자, 이 분석가들이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산량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철광석 가격들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룩포드에 대한 얘기,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된다는 얘기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대강의 어떤 해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부터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가 조금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고, 거기서부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격 안정세가 상승세로 돌았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느냐면, 뭐 중소형 철강선 여전히 중소형 철강주들은 여전히 보셔야 되지만, 최근에 중소형 철강주들 NI스틸이라든가 금강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재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스코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포스코가 이제 보셔야 될 때다. 너무 가격이 하락. 지금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지만 이 기사가 과연 이제 포스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외신에서 이런 그 철광석 가격에 대한 감산에 대한 예전 부분 이런 것들은 급격한 또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늘 이래 또 국제 철강 가격에 대한 감산 얘기들 나오면 언제든지 철강주들은 또 기술적 반등에서 강한 반등세가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대죠. 그러니까 방망이 너무 길게 쥐고 가시면 안 되고요. 좀 짧게 쥐고 가신다는 의미에서의 포스코 한번 보셔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신은 여기까지만 좀 짧게 살펴보고요.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이란 핵협상 타결 초읽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민자 SOC 뭐 부대시설 사업 추가 수익 50%를 깬다, 뭐 이런 얘기도. 거래 폭증에도 아파트 값은 잠잠하다 이 얘기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 상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대형 평수 때는 오히려 오르는 것보다는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을 사는 개념이 아닌 신세대적 개념에서 보면 집을 이제 렌탈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짧게 좀 살펴보고요. 자, 제가 중요하게 뽑아온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빠지고 위험 커지고, 제가 은행 두 번 온다. 여기입니다. 그죠? 고통받을 때 고자죠. 그죠? 돈도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금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험도 커지고, 금융기관, 대기업 예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금융주가 이러냐 하면, 제가 계속 금융주, 작년 연말부터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10월, 11월부터 금융주, 지금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금융주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기존 금융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금융주들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융주들의 하락 지금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낙폭이 과했다고 해서 금융주를 다시 쳐다보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대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1% 시대 후 은행 새로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내용 보면 원화 예수금이 2월 말까지 2조
53억 원, 지난해 말 대비 2.36% 빠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금 빈자리가 불안전 자산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은행 올해까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80% 맞춰야 되는데 이걸 과연 맞출 수 있겠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까지는 LCR 100% 맞춰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우려 섞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주를 또 새로 봐야 될 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금융주 쳐다보지 마시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수혜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굳이 찾아보려면 핀테크 쪽을 좀 계속 보셔야 되는, 핀테크가 지금 워낙 잘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최악 가뭄에 지구촌이 타들어간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도 강수량이 급감해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167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이 내려졌다. 브라질도 전력 수급 바닥 나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고요. 브라질도 가뭄, 그 다음에 칠레에서는 와인 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저가 와인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여기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가뭄이 있어요. 그죠? 중국도 가뭄이 있고. 그럼 이제 가뭄에 관계된 수혜주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뭄이구나 이렇게 보면 그건 주식 하시는 분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가뭄이구나. 그러면 가뭄에 대한 물론 누구는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식 쪽을 한번 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뭄 피해국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뭄 관련주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곡물 관련주라고 흔히 불리는데 팜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팜스토리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곡물 관련 쪽에 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슬슬 곡물 지금 이 원래 가뭄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꺼번에 가뭄이 내일 갑자기 해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쭉 중장기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일단 이어져 가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은 중기적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화학, 비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곡물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남해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그죠? LS 산전 최근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일단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LS 산전,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LS 산전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일 조금 빠져내려왔는데 LS 산전이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만 9천원, 6만원 요 부근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6만 4천원까지 좀 올라왔었고요. 거의, 지금 이제 조금 또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한 여기까지만, 6만 1천 한 800원 부근까지만 조정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 산전이, 자, 이 기사가 왜 계속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LS 산전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S 산전이 뭐 때문에 오늘 또 기사에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자면 해양 태양광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얘기고 LS 산전 염분에 강한 보호효율 모듈을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LS 산전이 이제 전선 업계에서 뭘 지금 꾀하고 있습니까? 전선 쪽에서 뭐 쪽으로? 해양 태양광 시장 쪽으로 신성장 동력 이것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체라는 것은 신성장 동력이 생기면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가에
가치가 좀 반영됩니다. 그래서 LS 산전 저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꼭 좀 참고하시고요. EES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일렉트리컬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게 그 전기 저장 장치예요. 이런 부분도 고효율 전기 저장 장치. 이런 특화 시장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S 산전이 이제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어느 정도 붙여가고 있다. 날개를 조금씩 삐죽삐죽 달고 있다.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전거가 나옵니다. 모델이 딱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지금 모델이 멋진 자전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스쿠터처럼 달리고 페달 발자 숲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2015 서울 모터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 모터쇼에 아마 레이싱 거리라고 자전거, 바이크 거리라고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바이크 거리 멋진 자전거를, 이게 근데 전기 자전거예요. 전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인데, 전기 자전거가 이제, 좀 눈길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요, 최근에도 이 전기 자전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결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의, 팬텀 시리즈 주력 모델이다. 뭐, 힘 조절 페달, 그 다음에 스로틀을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 자전거니까 스로틀을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전기 자전거는 첨단 기술, 디자인 및 감성까지 갖추고 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일도 전기 자전거가 한번 등장했었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전기 자전거. 바로, 중국의, 부호,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외신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자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전기 자전거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자전거는요, 운동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페달이에요. 우리 페달 밟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전기 자전거가 나오고 있다. 이 과연 운동인지 아니면 운송수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운송수단의 전기 자전거라고 봐야 되겠죠. 만도 역시 전기 자전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만도 전기 자전거 푼루스, 삼천리 자전거 팬텀. 자, 요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쪽하고 그다음에 만도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죠.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새로운 또 같은 산업 영역이지만 그쪽으로 지금 발전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도 삼천리 자전거 여전히 중기적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분 영역도 많아요. 사실 현대차가 저렇게 노사분규가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면 만도 쪽도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도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주초에 예멘 사태를 좀 짚어드리면서 이제 지난주죠. 예멘 사태를 좀 짚어드리면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자, 예멘 사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어느서 외신에서. 자, 잠잠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란 핵협상 앞두고 있고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질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국제유가에 대해서 유가가 또 하락했을 때 분명히 또 코스피 쪽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상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종목 장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짚어주는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요 신문 강좌 이게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주일간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시간은요 8시 50분부터 자 언제까지냐 딱 1시간 40분 진행합니다. 10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신문 강좌에서 차마 못 해드렸던 얘기들, 그리고 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해드렸던 얘기들을
보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강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는 것과 어떤 종목군을 성장적으로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요. 신문강좌 온라인으로 꼭 들어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40분간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군이었습니다. 개장 3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미리 국내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시황의 신 시간인데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일단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은 계속 팔고 개인만 나홀로 양시장을 부양하기엔 참 버거워 보인다 싶은데 무엇보다 장 막판에 화장품주가 급락한 게 화제를 뿌렸었잖아요.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아주 특징적인 부분 우리 최혜리나 그것을 잘 꼭 집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급 상황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다소간 좀 외국인 일단 조금 정도 이제 파는 순매도 좀 나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지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수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펀드 환매 압력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해소 가능성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1분기 그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개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 수준에 대해서 어떤 확신 내지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다시금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결국에는 한 4월 정도는 계속되는 기관의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수급상에서는 그런 상황 전개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입이 유입돼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상황 속에서는 생각이 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대로 화장품주의 갑작스러운 급락 부분. 말 그대로 개인들의 어떤 그 차익 매물 실현 압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과 시장의 기대치와 실질적인 다소간의 지금 미스매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좀 들게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 뭐니 해도 화학과 정유주의 급등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 여기서 조금 좀 이란 핵 협상이라는 어떤 그 시기적인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에 대한 상승이 조금 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꼭 있는데요. 여행주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봄철 계절적인 성수기 우리나라로 인바운드 여행도 그렇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송출 여행도 그렇습니다. 모두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여행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핵 협상이 전격 간밤에 미루고 미루더니 타결이 결국 되면서 미국 증시도 4월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을 일단 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사는 아까 잠깐 짚어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유가와 관련돼 있는 섹터의 움직임일 것도 같습니다. 사실 기계적으로만 본다면 화학정유주는 유가가 반등하면 좀 좋아지는 그런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유가 관련된 그런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지난밤에 있었던 핵 협상 타결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늘 시장,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시장도 아니고 재미없는 시장도 아닌,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휴장을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의 금요일과 동시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안 열린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 내지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그리고 매수세의 가담이랄지 매도세의 가담이랄지 이런 부분, 그럼 시장 참여도는 조금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부분, 결국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겠죠. 첫 번째는 지난 간밤에 있었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이런 핵협상 타결이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유가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오늘 결국에는 조용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계속되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역시 우리 시장 하루 종일 내내 좀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그 실적과 관련돼서 당장 주변 환경의 변화, 말 그대로 100불대에 있었던 국제유가, 지금은 어느덧 평균유가 자체가 50불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유가가 지속된다. 그리고 평균 유가의 하락 부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4월 시장에 1+4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유가 수혜주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유가 5%가 하락하게 되면 업종별 수혜 내지는 피해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차를 가지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유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화학과 정유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다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항공과 운송 업종이 되겠습니다. 5% 하락 시 한 12%. 이미 국제 유가는 한 50% 정도 하락했으니까요. 이익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평균적으로 항공 업종과 운송 업종,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되겠죠. 이들의 그 순이익 상승률 자체는 이미 작년 대비 유가가 100불을 구가하던 시절에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나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 이 부분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전과 가스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유가가 상승하면 일단 초기에는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서 화학과 정유주 거꾸로 이제 그 좀 움직일 가능성. 근데 이제 화학과 정유 같은 경우 이미 피해를 볼 만큼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주가의 하락이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유가의 반등이 그리고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학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슈를 또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실적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 실적 우려감에 대한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강달러, 슈퍼달러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어쩌면 금리 인상의 시기가 상당 부분 유연하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유동성 유입 부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네, 4월 시장은 1+4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유가수의 해운과 항공은 이미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앞서 전일 특징 섹터로 잠깐 언급해 주신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을 조금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립니다. 과열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일 텐데 어제 하락이 어떤 하락 추세, 본격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의 신호탄은 아닌지요? 예,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찌 보면 이런 그 펀드들의 펀드의 이제 그 화장품주의 유입 그리고 외국 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입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자연스러운 튜닝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튜닝 과정 중에 하나가 좀 일시에 좀 시기적으로 그 몰리게 되면서 수급에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을 가져왔고요. 이 부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실적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 긍정적인 부분 계속 지금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실적 문제는 이제 그 실적 기대감과 실제치와의 이제 그 차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 부분을 얼마만큼 메꿔 주느냐, 아니면 이를 능가하느냐, 아니면 이를 미달하느냐. 결국 이런 부분들 자체가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업 실적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발표지 전망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좀 버블에 대한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 어떤 그 판단을 새롭게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바이오도 과열 논란이 있었고요. 화장품도 과열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화장품주가 이제 그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바이오 제약주가 재차 조금 좀 반등의 어떤 그 기로를 엿보는 그런 모습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전일 급락해서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 또 살려고 했던 분들 이거 사 마라 들고 가 마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실적이 나올 때 전후로 해서 판단을 해보자. 판단 보류. 현재 관망 사인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에 계시는 이두코 멘토님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즌2 맡고 있는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두코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을 진심 걱정하시는 이두코 멘토님이시니까 시장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어제 전강 후약 패턴으로 끝날 거다. 그 부분은 적중하셨고요. 이제는 2050은커녕 2040만 갔다 하면 바로 뒷걸음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움직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강 후약의 패턴 어제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따라잡지 말자. 다른 분들과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0.4%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한 이후에 중국장이 출발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탄력을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서서히 오후장부터 꺾이는 흐름들이 결국 종가상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는 상당히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어제를 포함해서 거의 3월 말부터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모습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현재 구간 지수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지표가 될 수 있는 5일선이 단기적으로 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21선까지의 상단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 있죠.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글쎄요, 일단 이번 주에는 결국 십자형 도치 패턴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십자형 도치라는 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되겠는데,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시가가 2026포인트로 시가가 2026포인트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어제 종가가 2029포인트로 일단은 양봉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시가를 유지하는지가 오늘 상당한 그런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쭉 하셨던 부분들과 조금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화장품주들이 뭐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에이블 시렌시라든지 코리아나 대형주들 중에서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계속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라잡지 말자라고 했었던 지수 포인트에서 바로 급락이 나와주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눌림목을 또 기다리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하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11선이라든지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력이 나올 때 그때 단기성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자, 어제 하한가 내지 급락이 나와줬는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윗꼬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갭 상승을 하면 언젠가는 그 갭을 메우는 시기가 오듯이 이 윗꼬리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를 이용해서 그 물량을 정리하시는 방법, 그 시기를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시장은 순환매죠.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종목별 주포들의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일부분들, 결국 한 방에 털던 눌림목을 이용해서 털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 인지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도 테마적인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순환매는 다른 테마주로 이어갈 것이냐, 상당히 좀 관심주가 되겠죠. 자, 중국발 화장품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면 중국 진출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가능한 부분들, 자, 싸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3월 초부터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추천을 좀 드리면서 4월 달에 YG 소속 가수들이 컴백을 발표할 것인데, 그 유력한 후보로 빅뱅과 이번 연도 여름에 신곡 발표가 예정 중인 싸이, 결국 굵직굵직한 대형급들의 가수들이 컴백할 예정이기 때문에 YG 엔터 45,000원 정도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관련주들, 싸이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DI를 시작해서 이스타코라든지 캐릭터 사업에 관련된 오로라라든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일단 뉴스가 좀 나와줬죠. 싸이가 중국에 앨범을 낸다는 소식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요즘 중국 이야기만 뭐 나오면 급등을 해서 사실 뭐 화장품주들도 거의 뭐 더블 이상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 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종목만 짚어드리는 것보다는 섹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싸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죠. D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가 최근 들어서 6,300원대 바닥권에서부터 점진적인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앨범 회사에 싸이의 아버지라는 그런 노래가 1위를 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자,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가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
결국 자금의 순환 구조로 보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과 물린 사람들의 부딪혔던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재 구간 추가 급락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잡는 충분히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싸이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타코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타코 1,900원대부터 점진적인 그런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테마 섹터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 시에 횡보를 했다라는 점. 그만큼 에너지 응집이 상당히 잘 정리전동된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중에 한 번쯤은 출렁미 있어서 눌림목을 좀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키워드를 품은 싸이 관련주까지 오늘 새롭게 살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테크니컬한 리바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해봤네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반응했습니다. 고용을 포함한 지표가 호조세를 띄웠고요. 무엇보다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에 분위기가 띄워진 결과였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밤 고용 보고서, 뉴욕은 오늘 밤 또 부활절 관련해서 휴장이 있기 때문에요.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장이 펼쳐질 뻔했지만 이란 핵 협상 타결이라는 선이 굵은 뉴스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 오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